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옳은 거.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 처분하지 못한다. 틀렸지 않았어. 그래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지.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기에 그냥 계약 자체를 물어보면 다 유효해요. 채권 계약이니까. 채권 계약은 부담행위이다. 따라서 부담행위는 소유권이 없어도 된다. 그러므로 2번이 정답이요. 3번 병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병은 이제 제3자 아니야. 그래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자 여기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타인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 아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돼. 따라서 공유자들은 자기 지분 주장해야지 남의 지분 주장할 수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단독으로 병에게 손배청이 있다. 틀렸어. 이런 것들은. 그냥 남의 지분 주장 안 된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는 거야. 남의 지분 주장 안 된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밑줄 것이 X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대. 이건 공유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건 처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처분 변경. 그러면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과반수요. 전원 동의야. 전원 동의. 그러면 전원 동의 없었다면 지분을 침해한 거예요. 전원 동의 없었다면. 그럼 전원 동의 없었다면 지분 침해했으니까 지분 침해당한 사람은 당연히 건물 전부를 철거해야지. 이렇게. 지금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갑이 건물을 지었어도 을의 지분을 침해했고 을이 건물 지었어도 갑의 지분을 침해했고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지만 전부에서 미쳐 지금. 그러므로 을이 건물을 축조했다는 건 갑의 지분을 침해했지. 그러면 지분권에 의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고.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자 3분의 1에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했대. 자 갑이 3분의 2 갖고 있는 갑이 병에게 임대해서 병이 점유하면 정의 점유는 불법 점유요, 적법 점유요. 적법 점유니까 다른 공유자는 적법 점유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할 수 없고 부당이득은 갑에게 청구하라. 이 지문도 아마 우리 시험에 5번은 더 나왔어. 자,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을 때 병은 을에 대하여 병은 을에 대하여 X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야지. 즉 병은 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이때 자 갑이 2분의 1, 을의 2분의 1. 근데 병에게 을이 단독으로 병이 임대해서 보증금 받았대. 5천만 원. 그럼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고 소수 지분이거든. 그럼 이 병에게 임대하려거든 갑의 동의 얻어야 돼. 근데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보증금 5천 받았대.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보증금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겠지. 그러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 2,500이요. 차임 상당액이었어. 여러분들 권한 없이 보증금을 수령했을 때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의 대상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그걸 차임으로 산정했을 때 차임 상당액이야. 항상 알아야 돼. 따라서 3분의 2 갖고 있는 갑이 병에게 임대해 주었을 때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요, 적법 점유요. 그러니까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셔 한다고요? 갑에게. 그래서 여기다가 주의하셔.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한다 해서 이 지문도 한 5번 나왔으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 공유는 뭐 한 문제 꼭 나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관습법상 법정기한권 성립이 나왔네. 성립.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가 몇 개 있었잖아. 부정되는 경우. 그래서 첫째, 해봐라. 토지 소유자가 채권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첫째, 나대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다든가 가등기 하고 나서 건물 축조했다. 안 돼, 이런 것들. 나대지 이런 말이 나오면. 따라서 아따 나는 나대지가 안 보이는데 찾아야지 이제 실력으로. 나대지에 가등기 해놓고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를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일단 디귿번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고 대지 공유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딱 나왔을 때 이게 2번이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말이 없으면 공유에서는 잘 봐. 공유에서는 공유해놓고는 분할 없으면 관법지 없다 외워야 돼. 분할 없으면. 분할 없으면 관법지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분 처분에 의해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외웠냐면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그리고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 이런 것들은 요거 주의하셔야 돼. 뭐 과반수 동의 찾아도 돼. 즉 이 말이 뭐냐면 갑이 5분의 4 갖고 있고 을이 5분의 1 갖고 있는데 을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의 동의를 얻었대. 이렇게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축조했대. 그리고는 나중에 갑이 지분을 A에게 팔았던가 또는 을이 이 지분을 팔았을 때 이 을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갑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안 된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니까 동의 얻어야 되거든. 전원의 동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유 나왔는데 이게 공유 나왔는데 관법지 인정되냐 안 되냐 찾으려거든. 공유 그랬을 때 분할 없으면 관법지 어때 외워버리면 돼. 분할 없으면. 그래서 여기는 분할이란 말이 없으니까 없다고.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처분으로 달라졌을 때는 당연히 있는 건데 여기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동일인 소유지? 그러므로 관법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그러면 구분 소유에서 여기는 갑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고 여기 을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 했겠지. 그럼 갑이 자기 몫의 건물을 지어서 자기 몫에. 여기 딱 봤더니 구분 소유죠.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에 건물을 축조했잖아. 그러면 그냥 관법지 있는 거예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니까. 다만 자기 몫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 몫에다가 밑줄 것이고 타인 몫의 대지에 건물 지었잖아. 그러면 없어. 타인 몫의 대지에. 대지 위에 건물 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관법지가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몫에 있으니까 여기는 있네. 성립 보는 경우는 몇 번? 기억번? 리을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몇 편을 펴시냐면 그 스피드 체킹에 그 22번을 한번 보셔. 여기 요거 좀 펴봐. 정말 그 새로 오신 분들도 내 말 듣기 위해서 온 거니까 잘 보시라고. 아무리 다른 데서 왔다 하더라도 그 22번 보면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나대지, 자 아여봐요. 나대지, 함께, 신탁, 타인목, 환지 지분, 환매, 무효취소 해제, 철거 특약, 임대계약. 그 다음에 거기 별표에 외워본다. 분할 없으면 관법지 없다.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시에는 언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되냐면 맨 앞등기 이런 것들 기억해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강제 경매 나오면 맨 앞등기 시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처분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면 된다 했지만 안 되는 경우를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법지가 부정되는 경우 거기 나와 있는 거 안 외웠다면 그거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문제 그 실수가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드는 거 공부량도 줄어들어. 왜냐하면 관법지는 법지와 비교해서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야. 100% 나오는 거니까 그걸 공부 안 해놓으면 또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관법지가 부정되는 경우 탁 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지문 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래? 요건 생각해서 시험장 가서 관법제 성립 요건 생각 안 난다고 그거. 그래서 안 되는 경우 탁 외워놔야 된다고요. 6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역권은 여러분들 지역권은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그냥 등기 없어도 요역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역권 그러면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자 1인이 여기 봐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대. 그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다면 좋은 제도요, 나쁜 제도요? 유리한 제도지?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미친다 해야지. 없다 틀렸잖아 이런 게. 유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물권자는 누구나 다 물청 있어. 물권자는. 물청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 유치권자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자도 물청 행사할 수 있다. 틀렸지. 여기다가 또 고민하고 있다면 사람도 아니요. 물청은 물권자에게는 다 있고 다만 없는 사람이 누구만 없었어요? 유치권만 없었잖아. 공권에 기한. 그래서 치매시 지역권자도 물청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물청 중에서 여기서 반청이 있느냐 그것만 주시면 돼. 그래서 맞다. 4번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5번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위기. 위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이것은 위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이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서 요거까지 다 주의하셔야 돼요. 위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따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관련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위기는. 맞고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남의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손해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권 한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럼 2번은 뭘 물어봤냐면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을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에다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두 개의 권리가 너 죽고 나 살고 써놓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 근데 여기서 유리한 제도는 공유자 1인의 유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공유자 1인의 불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는 문제 맞춘다고요. 자, 쉬었다고 합시다. 물권법에 시간이 많이 걸려.